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클럽인데요. 이 클럽에 도착하자마자 흰 옷을 입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남성의 손목을 낚아채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클럽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 무리의 정체는 뭘까요? 예, 최근 클럽에서 당한 앞서 보신 그 일 때문에 매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20대 남성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의 제보자는 광주광역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분이 여러 집들을 이제 수리하는데 이날은 이제 예전에 클럽을 수리해 주다가 클럽 주인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은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자주 와서 술도 마시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도 가끔 지치는 날에는 거기 가서 이제 술 한잔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놀러 왔던 이제 태국 여성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 여성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태국 여자친구는 없이 지인들하고 다시 또 저 클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성이 누구냐면 이 제보자의 여자친구한테 뭐 방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딱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성이 고맙다는 말 듣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오호, 내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생활 편의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민망할 정도로 그냥 탁 안면 몰수를 하더니 가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제 여자친구 집을 한번 구해준 적 있어요. 집을 구해줘서 일전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잠깐 뒤쪽 흡연실로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받고 싶지 않다 하면서 서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사채업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태국인 여성을 한 명 두고 있는데 제 여자친구한테도 자기들 업소에 일을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여자친구한테 따로 저 사람들이 좀 행태가 불량하니까 거리를 좀 두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국인 여성이 지금 이 제보자분의 태국인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태국인 여성이 그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태국인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만난 다른 태국인 여성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이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라. 좋지 않은 것 같다. 거리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여자친구가 처음에 그 얘기를 꺼냈던 그 태국인 여성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태국인 여성이 또 그 매매업을 하는 업소 사장에게 그걸 전달을 하면서 갈등이 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자, 업소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을 전달받은 업주가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제보자한테 좀 잘못된 얘기를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태국 이제 경인들하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이 제보자가 협박하고 뭐 이런 비자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소문을 좀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보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말이 퍼진다는 걸 알고 업주한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클럽에 한번 갔었는데 다른 여성 직원하고 마주쳤고 이 여성 직원하고 약간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여성 직원이 아마 제보자를 좀 밀쳤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도 반사적으로 여성 직원을 밀치면서 이 과정에서 이 남자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성과 약간의 어떤 충돌이 있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만류를 해서 일이 잘 정리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얘 얼굴 기억해라.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를 불러 모아서 손목을 잡았고 저를 끌고 가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봐라, 얼굴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손을 이제 뿌리치고 다시 휴게소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사장이 저한테 손짓하면서 다가와서 제 손목을 잡고 끌어온 다음에 불법 체류자를 한 번 더
가까이 오라고 지시해서 한 명씩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기억해놓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를 동원해서 협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자,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추적이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뭐 사주해서 이렇게 뭐 테러를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많이들 보여지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자, 그런데 딱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클럽 업주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무려 6명을 데리고 나타나서 저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그 제보자에 따르면 일단 아까 그 여성 직원과의 일이 일단락되고 나서 지인과 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 쪽이 소란스러웠대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업주가 태국인 남성 6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들 모두가 불법 체류자로 보였고 온몸에 문신도 있고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업주가 제보자 손목을 붙잡더니 남성들을 향해서 이 얼굴 기억하라면서 제보자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제보자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다가와서 손목을 잡고는 이번엔 남성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얼굴 기억해놓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클럽 사장과 다른 한국인들이 옆에서 뜯어 말려서 겨우 이 제보자가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업주가 이 도망친 제보자를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다시 얼굴 보라고 지시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국인 남성들을 먼저 보냈고요. 이제 업주만 남아있죠. 제보자에게 이 바닥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고 자기도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일단 살해 협박을 저렇게 당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동네가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신고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당장 법보다는 눈앞에 있는 주먹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이 업주라는 사람 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업주는 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불법 사채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60만 원을 빌리면 다음 주에는 84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한 주에 일주에 40%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못 갚으면 이 여성인 경우에 막 성매매 업소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경찰에 신고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보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채업뿐만 아니라 이 태국인 불법 체류 여성들에게는 비자를 연장해야지 이러면서 2천만 원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클럽 업주는 아니었습니다. 그 클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자, 오늘 저녁에 이 제보자께서도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날 손목 잡힌 그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깁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살해 협박까지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수소문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불법 사채업이라든가 이거 대법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매매 알선한다. 그것도 명백히 위반인 거고요. 위장 결혼시키는 것도 형법상 공전자기로 불실 기재죄의 범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뭐 협박인지 실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불법 체류자를 끌어모았고 사람까지 이렇게 해친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틀림없이 다른 범죄도 이미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그러면 신고를 해라. 그래야지 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섣부르게 신고만 했다가 혹시라도 신변이 드러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변에 이 집 근처로 들어가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이 저 사람, 신고하려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관련 증거들을 모았대요. 그러나 충격적인 게 이 지금 가해자가 자기의 SNS에 메시지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증거는 모았지만 자기가 신고를 한 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수사 촉구를 그 경찰에 지금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조폭 뭐 이런 놈들도 무섭지만 네. 불법 체류자 더 무섭죠.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는데도 주저하거든요. 그럼요. 범죄가 반드시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꺼리는 게 그 이유일 거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경찰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신다니까요. 잘 좀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